네, 다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기동물에겐 새로운 삶을, 충북 지역에겐 새로운 기회를 선물할 리본입니다. 네, 여러분, 이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바로 작년 한 해 보호소에서 안락사로 생을 마감한 유기동물 수입니다. 이는 단순히 공식적인 통계로 불법적으로 시행되는 비공식적인 안락사까지 포함한다면 더 많은 동물이 보호소에서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또 안락사 이외의 질병, 관리 미흡 등으로 인해 자연사한 경우까지 고려해 보았을 때 보호소에 들어오는 유기동물 중 10마리 중 4마리는 보호소에서 사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락사는 보호소 내의 개체 수를 조절하기 위해 시행되는데요. 저희는 안락사되는 유기동물을 줄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유기되는 동물의 수를 줄이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유실 및 유기동물 발생 자체를 줄이는 것입니다. 유실동물의 경우 반려동물 등록제와 비문인식 시스템 개발 및 확대로 잃어버린 주인을 찾는 것이 더 쉬워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또 마당개 중성화 사업을 통해 무분별하게 번식되는 사례 역시 감소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이유에는 이사, 결혼, 단순 변심 등 매우 다양하고 개인적인 원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유기동물 발생 원인 자체를 해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유기동물 발생 이후의 문제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유기 이후 보호소에 입소한 동물들이 빠르게 새 가족을 만날 수 있게 된다면 안락사 문제도 자연스레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앞서 많은 지자체는 안락사 제로화 정책을 시행 중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안락사 제로화 문제에만 집중했을 때 발생하는 불법 사체 처리 등의 또 다른 사회적인 문제의 발생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료집을 확인해 보시면 저희가 1년간의 입양률과 안락사율의 평균으로 상관관계를 분석해 놓은 산포도를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요. 실제로 전국의 보호소와 입양률의 안락사율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을 때 안락사율을 낮춘다고 해서 입양률이 확산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는 단기적으로 안락사율을 줄이기 위함이 아닌 입양하는 문화와 건강한 반려 문화의 확산으로 장기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자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유기동물을 빠르게 입양 보낼 수 있는 환경이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습니다. 많은 이해관계자들의 자문을 통해 보호소의 인력 부족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느낄 수 있었는데요. 특히 대전 동물보호센터와의 자문을 통해 행정 업무를 보는 담당자가 입양 홍보 업무까지 담당할 수는 없으며 이로 인해 제대로 된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올해 4월 코로나 거리두기 정책 해제 이후 사람들이 일상으로 복귀하기 시작하면서 버려지는 유기동물 또한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단 10일, 인력이 부족하고 유기동물이 증가하는 시점에서 10일이라는 짧은 법정 공고기간 내에 원활하게 입양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앞서 많은 플랫폼이 우리의 목표와 같이 유기동물의 입양을 위해 노력해왔지만 이는 여러 한계가 있다는 것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품종견을 중심으로 하는 단순한 소트 기능에 미치는 추천 기능과 사용자의 위치를 고려하지 않은 추천, 또 자세한 정보가 기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이전 플랫폼의 문제점으로 보여졌습니다. 또 입양 자체의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입양 이후의 관리는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유기동물의 원활하고 빠른 입양을 위한 플랫폼 먹냥맞선을 소개합니다. 먹냥맞선은 사용자의 거주 환경, 경제적 상황, 라이프 스타일을 고려한 먹냥맞선만의 매칭 시스템을 통해 사용자의 선택을 통해 최적의 입양을 할 수 있도록 사용자와 가장 잘 맞는 유기동물을 추천해 줍니다. 또한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반려인 커뮤니티, 반려동물 물품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공동구매 시스템, 폐교 및 자연 환경을 활용한 로컬 아카데미 등을 통해 입양 후에도 먹냥맞선 플랫폼을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먹냥맞선을 구체화하기에 앞서 정책의 이해관계자들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크게 지자체,
시민, 기업, 중앙 정보로 나눌 수 있는데요. 기반을 다지고 먹량맞선의 전반적인 운영에 연관된 이해관계자는 중앙정부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 공무원, 지자체 보고소, 사설 보호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먹량맞선의 주 타겟층인 반려동물을 입양하고자 하는 입양희망자 페르소나의 참여 과정을 중심으로 먹량맞선의 구체적인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먹량맞선을 직접 사용해볼 강아지 입양희망자 이다린 씨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다린 씨는 짧은 시간 안에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유기동물을 추천받고 입양까지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먹량맞선을 사용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다린 씨의 프로필을 잠시 볼까요? 이다린 씨의 개인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먹량맞선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먹량맞선 화면이 보이네요. 이다린 씨의 경우 강아지를 입양할 계획이니 강아지 입양 버튼인 내 짝꿍 강아지는을 누르겠습니다. 나는 산책을 자주 간다는 질문이 보이네요. 이다린 씨의 경우 내향적인 성격으로 외부 활동을 꺼려하니 비동의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또 비염이 있기 때문에 먼지에 예민한 편이겠죠. 약간 동의 버튼을 누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공무원이라는 직업이 다린 씨에게 영향을 미쳤나 보네요. 정해진 하루의 일정은 무조건 지키려고 하는 편이라고 응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외부 활동을 꺼리는 성격 때문일까요? 느긋하고 평화로운 하루를 선호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먹량맞선에서는 과연 어떻게 이 매칭 데이터를 구현할 수 있었을까요? 봉사자와 임시보호자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자원봉사자와 임시보호자는 먹량맞선 내에 유기동물의 데이터를 입력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보호소의 직원은 한정되어 있고 인력은 부족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기존의 인원으로는 이 플랫폼이 원활하게 구축되기 어렵습니다. 또 고양이의 경우 개인이 임시보호하며 입양 보내는 경우가 더 많았기 때문에 유기묘의 입양까지 고려하였을 때 임시보호자의 데이터를 모으는 것 또한 필수적이었습니다. 자원봉사자는 봉사시간 내에 정해진 유기동물의 성격과 특성을 대략적으로 파악하여 먹량맞선에 입력하게 되는데요. 임시보호자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자신이 보호하고 있는 유기동물의 특성을 먹량맞선에 등록한다면 먹량맞선 내에서 입양 홍보와 입양 신청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기본적인 품종 특성과 임시보호자 및 여러 봉사자들을 통해 만들어진 행동 특성 데이터는 강아지의 경우 11가지, 고양이의 경우 7가지의 구분 방식에 따라 각각 11차원, 7차원 내에 자리 잡게 됩니다. 이를 통해 비품종 동물에 대한 데이터도 함께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시각적으로 간단하게 2차원으로 이 알고리즘을 표현해 보았습니다. 이 그림에 나타나는 하얀 점들은 봉사자와 임시보호자가 입력한 유기동물들의 데이터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하얀 점 하나하나가 유기동물 한 마리의 데이터라는 것인데요. 사용자가 일련의 응답에 답하고 나면 이를 기반으로 유기동물 사이에 사용자가 위치하게 됩니다. 이후 입력된 정보를 기반으로 유기동물과의 비교가 이루어집니다. 응답자와 특성이 가장 가까운 유기동물이 연결되는 원리로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다시 이다린 씨의 화면을 보겠습니다. 이후 이다린 씨가 보는 화면에는 다음과 같은 매칭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유기견과 나의 거리, 짝꿍 점수, 사진을 우선적으로 보여주는데요. 이후 다양한 특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관심 있어 하는 사람의 수, 성별, 나이, 보호 장소 등과 성격 정보를 함께 제공합니다. 먹량맞선은 품종으로 고르는 애완동물이 아닌 함께 살아갈 가족을 입양하는 문화를 지향하는 만큼 자세한 품종은 정보에 기입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비품종 동물 또한 가족을 만날 수 있도록 하고자 했습니다. 또 유기와 파양의 주 원인이 임신, 이사, 단순 변심 등 개인적인 이유였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팝업 알림을 통해 이 동물과 정말 평생 함께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사진과 몇 줄의 특성만으로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건 쉬운 일이 아니겠죠. 입양 전에 다양한 모습을 보고 입양을 결정할 수 있도록 사전 만남 서비스도 함께 제공할 계획입니다. 특히 비대면 만남 서비스는 자원봉사자나 임시보호자가 촬영한 일상 영상을 제공함으로써 직접 보호소를 방문하지 않더라도 대략적인 평소 모습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입양하고 싶은 동물의 영상이 보호소에서 준비되지 않았다면 직접 영상을 요청하고 영상이 준비되었을 때 알림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전 교육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동물사랑 배움터에서 제공하는 반려동물 입양 예정자 교육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강의를 이수한 후에는 강의 내용으로 이루어진 퀴즈를 풀어야 하는데요. 퀴즈는 간단하지만 반려동물을 키울 때 기본적으로 필요한 상식과 패티켓을 물어보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문제를 맞추었을 때 목양맞선의 입양자에게 제공되는 친해지길 바라 키트의 내용물을 하나씩 획득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는 초기 물품을 준비하는 데 드는 비용적인 부담을 줄이고 자연스러운 참여를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이 과정을 모두 거쳤다면 이다린 씨는 목양맞선 플랫폼 내에서 전자문서를 작성하여 보호소에 입양을 신청하게 됩니다. 보호소에서 이다린 씨의 입양 신청서를 보고 승인을 하면 이다린 씨는 입양할 날짜와 일시를 선택하고 보호소에 방문하여 입양이 이루어집니다. 이후 이다린 씨는 목양맞선 플랫폼을 꾸준히 사용할 수 있는데요. 우선 이다린 씨는 2주에 한 번, 총 3개월간 먹냥일기를 통해 입양한 유기동물의 근황을 작성함으로써 다양한 보상을 누릴 수 있습니다. 먹냥일기는 질의응답 형식으로 유기동물이 새로운 가족과 함께 잘 지내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먹냥 한마당을 통해 지역을 기반으로 한 로컬 아카데미나 다양한 체험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또 보시다시피 예비 반려인의 캠핑 체험을 통해 유기견과의 새로운 만남도 주선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료, 간식 등의 공동구매 진행과 펫페어 개최 등으로 이다린 씨가 지속적으로 먹냥맞선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처럼 먹냥맞선은 입양을 위한 기능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용자를 수용하고 입양 후 사후 관리도 함께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먹냥맞선 내 커뮤니티 기능과 원데이 클래스, 캠핑 체험 등은 지역 내 반려인 소통 활성화의 기회가 되며 지역 경관을 활용한 공간 등을 점차 확장해 감으로써 충북 내에 반려문화 공간을 마련할 수도 있게 됩니다. 이런 반려문화 공간이 상시 운영될 수 있다면 지역 내 일자리 창출도 기대해 볼 수 있겠죠. 이러한 먹냥 한마당 프로그램은 로컬 크리에이터와 협업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파트너사와 먹냥맞선이 함께하는 별도의 오프라인 콘텐츠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저희는 맞잡은 두 손, 선물 같은 만남이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먹냥맞선을 브랜딩할 계획입니다. 후원자와 입양자에겐 하나의 심볼이 될 수 있는 굿즈를 제공하고 건강한 반려문화 확산이라는 먹냥맞선의 이미지를 구체화해 볼 것입니다. 또 AI 기술을 활용한 나와 닮은 동물 찾기 콘텐츠를 마련하여 나를 중시하는 요즘의 사회 트렌드에 맞춰 사용자를 중심으로 하는 콘텐츠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는 신규 사용자를 유입시키는 요소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이 콘텐츠를 통해 닮은 동물을 보호소에 있는 동물로 보여줌으로써 유기동물의 노출 빈도 또한 늘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먹냥맞선은 사회적 경제의 운영체제를 갖춘 플랫폼으로 운영할 것입니다. 먹냥맞선은 사회적 경제의 주요 3가지 요소인 사회적 가치 창출, 비즈니스 모델, 민주적 의사결정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먹냥맞선의 사회적 목적은 유기동물 안락사의 감소와 생명 존중 문화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또 외곽 지역에 사용하지 않는 폐교 등을 활용한 로컬 아카데미 등으로 지역 내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 또한 먹냥맞선이 창출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입니다. 먹냥맞선은 먹냥 한마당 프로그램, 굿즈 및 브랜딩,
광고 등의 비즈니스 모델 또한 갖출 수 있습니다. 먹냐맞서는 모두가 만들어가는 플랫폼으로서 보호소와 지자체, 임시보호자와 자원봉사자라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모였을 때 먹냐맞선이 비로소 완성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먹냐맞선의 경쟁력이자 먹냐맞선이 추구하는 가치입니다. 사회의 각 구성원이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생명 자체를 존중하고 공존하려는 공동체 의식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의식은 동물에 대한 존중과 사랑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사지 않고 입양하는 문화가 확산되고 품종 없는 동물 사랑을 이룰 수 있을 때 우리 사회는 보다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리본팀의 박채린, 이연정, 곽다연, 최가온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